안녕하세요. 어렵고 무거운 주제들을 티슈처럼 가볍게 뽑아 토론해 봅시다. 2030 티슈 토론 진행의 이채은입니다. 티슈 토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무거운 이야기가 아닌 티슈처럼 가볍게 다뤄보고 또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30 티슈 토론에 참여하게 된 윤재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30 티슈 토론에 참가하게 된 김민주입니다. 먼저 2030 티슈 토론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030 티슈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가상 자산 시장의 활성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찬성인가 반대인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산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이렇게 사전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상화폐라든가 혹은 암호화폐,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는 과연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반대 측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단어만 놓고 보면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2021년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파월 의장이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자산보다는 투기 대상에 가깝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이 가상자산의 안정성입니다. 사실 저희가 흔히 자산으로 생각하는 화폐나 부동산의 경우 그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가상자산은 제한이 없고 그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자산으로 인정받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반대 측에서 입장 이야기해 주셨고요. 좀 투기의 위험성과 자산으로 인정받기에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찬성 측 의견도 들어볼까요? 아까 가상자산이 투기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투기를 하면 부동산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부동산도 현재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 가격 변동성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가상자산이 이렇게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 뭔가 보호와 규제가 정확히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지, 그런 게 좀 마련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고 또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자산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했는데 네, 열띤 토론이 참 기대가 됩니다. 아마 참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자유롭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발언 도중에 티슈 찬스 한 번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텐데 그럼 이번에는 어떤 분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1999년대에 인터넷 벤처 기업들이 육성되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인터넷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때 1999년대에 있었던 기업들 중 지금까지 살아나는 기업을 생각해보면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네이버,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투자를 했지만 막상 성공을 한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지금 가상자산의 그 시장이 2020년대에 닷컴 열풍이 아닌가, 그 닷컴 열풍에서 저희가 겪었던 그런 버블 사태의 최악의 결과를 또 야기할 수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실패한 사례들도 많고 성공해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티슈 찬스 쓰셨습니다. 네, 사실 저도 투자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따른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암호화폐는 그 자산 변동성이 제한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봤을 때 모든 투자에는 위험성이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의심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나서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두 분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토론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NFT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요즘 NFT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고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럼 이 NFT를 규제하는 부분, 제도를 만드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은 바에 의하면 10대들도 아이돌 굿즈를 그 NFT로 사는 방식으로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NFT도 비트코인과 같이 어쨌든 같은 가상자산 시장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저는 정부가 규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네. 티스 찬스 쓰셨습니다. 네. 투자는 애초에 개인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안정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험 감수를 조금 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규제보다는 최소한의 규제 그리고 개인들이 그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NFT 이야기 또 나눠보니까 결국에 앞서 이야기와 쭉 연결을 해보자면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하고 제도를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지 영향을 줘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경제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아마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열띤 토론 벌여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들 의견 요약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은 너무 크다고 느껴집니다. 정부적 차원에서 규제를 하더라도 이 위험성은 필연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성급한 활성화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찬성 측 의견 들으면서 정말 재밌는 토론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적인 진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나 싶고요. 그 활성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반대 측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오늘 좀 생각지 못한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재밌게 토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네, 2030 티슈 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